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손상TV의 단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바로 재난지원금 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좀 전해야,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다시피 저희들 시청자 중에는 연령이 높으신 분이 매우 많습니다. 자칫하면 속을 수 있다, 사기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절대 이 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득의 88% 가구 구성원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이른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조회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를 악용해서 사기를 치는 이 사기범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에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메시지가 늘어날 수 있기에 만약에 받았는데 의심 문자로 판단이 되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스미싱이란 게 뭐냐 이러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이 문자 메시지가 스마트폰으로 대량으로 뿌려져서 그걸 본 이용자가 이걸 만약에 딱 누르고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비서나 카드사의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한 번 더 살펴보고 의심 문자라고 생각되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의심 문자와 정상적인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것이 안내 사칭, 신청 사칭, 요게 이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지원금 신청하는데 기하는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 온라인 센터, 이러고 딱, http 저렇게 딱 이자들이 얘기하는 저런 식으로 앱을 깔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신청 사칭도 보시다시피 기하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신청하려고 이러면 못 모르고 그냥 누를 수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는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식으로 국민지원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하는 국민지원금 신청 클릭하면 지원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이런 식으로 계속 날아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런 것들은 스미싱 사기 문자 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보내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국민비서 국비 딱 이래서 여기는 보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민 대상자의 사유보험료 기준 초과 어쩌고 저쩌고 9월 6일부터 이렇게 상당히 상세하게 와요. 바로 국민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별도로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로 신청기간이나 지원 여부 등을 먼저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안내가 온다. 신청을 먼저 해야 돼요. 직업 대상자가 국민비서 서비스로 알림을 신청하게 되면 누구누구님은 국민지원금 직업 대상자입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식으로 직업 대상자입니다. 직업 금액은 얼마고 시작하는 이 전자문서를 받게 되고 직업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방금 저기 보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 운영 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잠금 이용하기 등도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오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0월 29일까지입니다. 자, 이거 뭐 설명을 해도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스마트폰 운영 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모바일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면 막을 수 있고요. 공식 앱, 그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 뭐 이상한 앱을 설치 안 하고 한다, 이러면 절대 그걸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이런 앱도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자에 포함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빨간 글자처럼 저런 식으로 URL, 그렇게 인터넷 주소가 담겨 있는 거, 이런 거는 클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안 잠금 이걸 이용해야 되고, 와이파이 연결 시에 불분명한 공유기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 변경도 하지 말아야 하고, 스마트폰의 중요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교체 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삭제해버리고, 로그인 시 2단계 인정 설치해서, 즉 10대 스마트폰 보안 수칙도 한 번쯤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마 예방 제가 얘기하니 다 올 거예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악성의 배포자는 발견 즉시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일단 지급 대상자는 오늘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는지는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사용하는 기한이 있어요. 이게 원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 늦어버리면 이때까지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국가가 다시 환수를 합니다. 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한 5,8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 2인 가구는 건보료 20만원, 맞벌이 2인 가구는 25만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이게 지급 기준입니다.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이만큼 내는 사람들 얘기예요. 2인 가구, 그리고 여기 3인 외벌이 가구, 세 사람이 사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3인 맞벌이 가구, 3사람이 사는데 2사람이 돈을 번다. 근데 요게 이제 건강보험료가 다시 한번 얘기됩니다. 외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돈을 버는 이 가구는 건보료 20만원. 맞벌이, 그러니까 둘 다 돈을 버는 2인 가구는 건보료 25만원 이하.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후에 혼인,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카드사나 국민지원금 콜센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 대상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까 말씀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이 중에서 골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할 경우는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그렇게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입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의 경우에는 앱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날 바로 지원금을 충전해주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이 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권은 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방문 당일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시면 은행 가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물어보고 신청하면 속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재난지원금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느냐? 주소를 둔 지역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만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시와 강력시 주민은 해당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 모두 자세한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거기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온라인에 사람들이 몰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잡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1, 6인 경우에는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미성년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걸 알려드리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노예처럼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의 황당한 이 정책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식으로 표를 몰기 위해서 건건선거 비슷하게 돈을 뿌려대는 이 꼬라지에 자칫하면 우리 국민들이 길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주는 건 받더라도 결국은 이것이 내의 세금에 포함된 거고 나중에 이 빚이 크게 되면 다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빚이라는 점에서는 한 번쯤 심사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았다고 투표 아무데나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